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김한수입니다.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연속성 확보는 왜 필요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역시 돈일 겁니다. 이커머스 시스템들은 상품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 구독 상품 같은 서비스 제공형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단절로 인한 보상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 SNS인 F사의 경우 다른 이슈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6시간 장애로 시가총액 5%가 증발하고 광고 수익 6천만 달러를 잃었다고 집계됩니다. 유명 메타버스 기반 게임 플랫폼인 엘사의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태로 시가총액 2조 원 가까이 증발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부수적인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서비스가 끊기면 안 되는 중요한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성격의 국가 중요 시스템들이 해당하는데요. 통신, 발전소, 교량, 철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가 단절되더라도 데이터 보관에 대한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산 보관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자되는 조상님들의 업적이 있는데요.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화재나 파손을 대비해서 4개의 사고에 분산시켜 보관하였고,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실록들이 화재로 분실되었지만 다행히 전주사고 한 곳이 무사하여 유실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죠.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보험 상품들과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안 걸릴지도 모르는 질병과 사고인데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보험금을 꾸준히 내고 질병이 걸렸을 경우 보장 금액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 비용이 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세션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같은 보험을 들었을까요? 아니죠. 각자의 기준대로 보험을 가입하셨듯이 서비스별로 중요도와 영향도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운용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따져보고 저울질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과 부가적인 내용들까지 모두 검토해서 위험도를 산정하시고 감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4가지를 구분해 보았는데요. 순간적인 가부화 환경, 흔히들 버스팅 환경이라고들 합니다. 이벤트 데이나 서비스 흐름상 특정 시간에 트래픽이 몰리는 등의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하고, 많은 양의 서비스 트래픽이 특정 리소스로만 쏠리지 않도록 적절한 분산 처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리소스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 시 서비스 영향도를 줄이기 위한 이중화와 서비스 측면에서의 분산 처리 구성을 위한 이중화를 고민해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활한 서비스 복구를 위한 백업과 재해 상황을 대비한 디사스터 리커버리, 즉 DR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4가지 요소들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었을 경우 안정적인 시스템 구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려면 시스템 자원이 고정적인 레거시 환경에서는 최대 용량을 산정하고 해당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성능의 리소스를 준비할수록 소모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용량 산정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명확히 산술할 수는 없지만 짬에서 나오는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최대 용량을 산정하고 시스템 리소스를 준비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버스펙으로 산정했을 경우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정밀하게 산정이 요구됩니다. 제안이나 시스템 설계를 하실 때 용량 산정으로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문서가 익숙하실 텐데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표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입니다. TPMC와 JOPS 단위로 산정되는 CPU 용량과 메모리, 디스크 사이즈 등 복잡한 수식으로 용량이 도출되도록 되어 있고, 규모 산정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트워크도 고민할 포인트입니다.
인터넷 회선 용량이나 스위치 용량 등 최대 용량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용량 산정을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유연하게 리소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기능으로 오토스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이미지를 생성하고 동일한 VM을 여러 개 두어 병렬 처리를 하면서 트래픽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리소스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오토스케일 상품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정 이벤트를 트리거로 동작하는 방식과 특정 시간에 대해 동작을 하는 스케줄 기반,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할 서버 대수만 수정하여 동작하는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 동작만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벤트를 감지하여 동작하면 실제 서버가 확장돼서 서비스 프로세스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기까지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히려 특정 이벤트 데이나 주기적인 서비스 흐름이 예측 가능하다면 스케줄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서버실을 출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폭포수처럼 흐르는 케이블을 보면서 포트를 찾아 헤엄치시던 추억이 있으실 건데요.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 처리를 위해서는 L4 스위치의 NAT 기능을 활용해서 서비스 트래픽을 여러 대의 서버로 분산 처리시킬 수 있습니다. DNS에서 시스템 IP를 여러 개 등록해서 분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렇게 케이블을 찾아서 헤매실 필요도 없고 복잡한 스위치 설정을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트래픽 분산 처리를 위해 로드 밸런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LB의 경우 클래식 플랫폼에서는 한 종류, VPC 플랫폼에서는 세 종류를 제공하고 있어서 서비스 상황에 맞는 LB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트래픽 분산을 위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 개의 서버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병렬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네트워크 트래픽만 분산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단순 요청 응답만 하는 서비스인지 세션 기반으로 동작하는 서비스인지를 확인을 하고 세션 동기화 방안은 또 무엇인지 서비스 처리에 공통된 데이터가 필요한지 등 세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리소스 부품들은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이중화 구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서버의 부품만 하더라도 디스크 레이드 구성이나 파워 이중화, NIC 이중화 등 부품 이중화를 고민해야 되고 스토리지의 디스크 이중화, 데이터 링크 이중화, 네트워크의 스위치 이중화, 아니면 또 렉에서 공급되는 전원 이중화 등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물리적 부품들은 장애가 나긴 하지만 이를 대비한 이중화 구성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VM 서버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부품의 영향으로 VM이 다운이 될 경우 즉각적으로 다른 물리 장비로 VM이 마이그레이션 되어 생성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재기동하는 정도로 인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상 운영하던 VM이 언제든지 재기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VM이 이중화 구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요 상품들 중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파스 상품으로 관리형 DB인 클라우드 DB가 있습니다. 상품 생성 시 이중화 구성 옵션을 체크만 하면 자체 개발한 이중화 복제 기술을 통해서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으로 DB 서버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더라도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방안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백업 정책을 세우시고 저장 매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맨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주된 업무들 중 하나가 매일 DB를 파일로 백업을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로 분류된 테이블, 해당 요일에 맞는 테이블을 넣어서 백업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운영 정책상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 시 백업 매체를 들고 이동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소산 백업은 재난재해 발생 시를 대비한 백업 방법이며 아주 오래된 대비책입니다. 클라우드에서도 백업과 DR은 중요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 서버 이미지라는 VM 서버를 통째로 이미지 생성하여 보관하는 기능과 논리적 디스크인 블록 스토리지의 스냅샷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서버 이미지로 백업을 할 경우 OS와 연결된 블록 스토리지들까지 현재 VM을 통째로 백업받을 수 있으며 백업받은 내 서버 이미지를 통해 동일한 VM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 스토리지별로 이미지를 뜨는 스냅샷 기능을 제공하며
원본 VM 서버의 사이즈가 클 경우 블록 스토리지별로 스냅샷을 저장을 한다거나 중요 데이터만 추가로 보관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VM 서버에 1테라짜리 블록 스토리지가 4개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내 서버 이미지를 뜬다면 OS 디스크와 4테라를 포함한 이미지가 생성돼서 백업과 복구에 시간이 걸리지만 블록 스토리지별로 스냅샷으로 저장을 하는 백업 정책이었다면 OS 영역만 별도로 내 서버 이미지로 백업하여 우선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한 후에 중요 데이터가 보관된 우선순위별로 블록 스토리지를 복구해서 마운트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복구 시간을 단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업 상품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리소스의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설정한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 백업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백업본을 다른 물리적인 영역으로 소산 백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한 4가지 고려사항들을 보셨는데요. 레거시 환경에서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들 중 인프라 관련 사항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제공을 합니다. 물리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 외에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연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데에 더 집중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 공동 책임 모델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서버 스위치, 네트워크, 스토리지, 하이퍼바이저 등 물리 인프라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고 너무 막연하시다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및 MSP 파트너사분들을 통해서 고객 책임 영역이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릴 테니 함께 의논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포털 페이지에서 서비스 수준 협약, 즉 SLA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SLA는 월별 가용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거의 100%에 달하는 99% 이상의 보장이지만 단순 시간을 계산을 해보자면 가용성 보장을 하지 않는 시간, 즉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간을 감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별 가용성이기 때문에 매달 장애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연으로 환산한다면 99.99%조차 약 52분가량이며 월 기준으로는 한 4.32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담당하시는 서비스 시스템이 약 5분 동안 장애가 발생해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알 수 없는 장애로 담당자분들한테 둘러싸여서 터미널에 의미 없는 LS와 DF, 넷스테이트를 반복적으로 치면서 5분 동안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진땀이 납니다. 클라우드 상품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감안해서 서비스 연속성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가용성 구성을 위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아키텍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기본적인 개념과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전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하는 지역적 단위로 리전은 1개 이상의 존으로 구성이 됩니다.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국가 단위로 리전이 구성되어 있고 공공 클라우드의 경우 한국 내 수도권과 남부권 지역 단위로 리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존은 1개 이상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로 구성이 됩니다. 안정적인 레이턴시와 고대역폭의 전용선으로 연결되어서 고가용성 어플리케이션을 2개의 존을 활용하여 동시에 운영하거나 데이터 동기화를 통한 액티브 구성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독립적인 설비와 전력을 갖춘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희 네이버 춘천 각센터나 새로 구축 중인 세종 각센터 그리고 판교 SK CNC IDC 센터 등이 해당이 합니다. 서버는 물리 서버 장비가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VM의 상품명이고 이후 설명 중 언급하는 서버는 저희 상품으로서의 서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드 밸런서와 클라우드 DB 백업 상품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우트 매니저 상품은 도메인 기반 분배 기능을 하는 GSLB 성격의 상품입니다.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RTO와 RPO인데요.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 즉 RPO란 복구 시점 목표로 장애 발생 후 복구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매일 데이터를 백업 보관했다면 RPO는 1일이 됩니다.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 즉 RTO란 복구 시간 목표로 서비스 중단 후 복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최대 허용 시간을 말합니다.
서비스 중단하고 3시간 안에 복구해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RTO는 3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주요 금융기관들에게 RTO를 3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RTO와 RPO는 짧으면 짧을수록 서비스는 연속성 있게 제공이 될 테지만 문제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시간에 따른 비용과 위험도에 관한 그래프를 보시면 데이터 복구 목표 시점과 서비스 복구 시간 목표가 짧을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비용이 낮아질수록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RPO와 RTO의 지점은 빨간색 위험 그래프와 파란색 비용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인데 서비스 시스템마다 위험도와 그에 따른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셔 RPO와 RTO 지점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DR 구성에 대해서는 RTO와 RPO에 따라 크게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미러드 사이트의 구성이 제일 서비스 연속성이 있지만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게 되고 콜드 사이트가 서비스 연속성은 떨어지지만 비용이 제일 저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블로그에 DR 관련 게시물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DR은 재난재해를 대비한 복구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곳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게 간단할까요? DR 구성 타입 중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미러드 사이트의 구성도 클라우드 상에서는 손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의 존은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며 각각의 존은 각각 다른 데이터 센터를 통해 구성이 됩니다. 멀티존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성한다면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독립적인 2개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서버도 이중화하고 DB도 이중화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중화 구성을 2개의 존을 활용해서 구성을 한다면 액티브로 서비스를 하여 유유 리소스 자원 없이 DR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2티어 시스템의 멀티존 이중화 구성 아키텍처 예시이며 사용된 주요 상품은 LB의 멀티존 구성과 관리형 DB의 멀티존 이중화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로드 밸런서의 HA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B 생성 시 KR1존과 KR2존의 서브넷을 추가하면 내부적으로는 각 존에 여러 개의 LB가 생성이 되고 제공되는 LB 접속 정보인 URL에는 각 존의 서비스 IP가 매칭이 됩니다. 외부 클라이언트에는 LB의 URL만 제공하면 되고 한 개의 접속 포인트지만 실제로는 각 존에 여러 개의 내부 LB가 트래픽을 수신하게 됩니다. 콘솔상에서의 LB 상세 정보의 접속 정보에도 표시되지만 클라이언트에서 NS 룩업으로 접속 URL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IP 2개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LB와 네트워크 프록시 LB는 프록시로 동작해서 서버에서 볼 때는 LB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의 소스 IP가 클라이언트 IP가 아닌 LB의 서브넷 대역에 이미 IP로 들어오기 때문에 ACG에 필수적으로 LB의 서브넷 대역이 허용되도록 정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서버에서 실제 클라이언트의 IP 정보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엑스포워디드 헤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장애 상황을 대비한 서비스 연속성 측면으로 오토스케일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의 구성이 가능한데요. 멀티존 HA를 구성했을 경우에 장애 상황을 가정해보면 클라이언트에서는 LB의 URL 주소로 접속하기 때문에 장애와 무관하게 살아있는 KR2존의 LB로 트래픽이 들어오고 원래 4대의 서버에서 처리하던 트래픽을 서버 2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CPU 사용량이 증가해서 80%가 넘는 순간 오토스케일 정책대로 서버들이 증설되면서 트래픽을 분산 처리하여 정상 운영하게 됩니다. 세부 동작 방식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리소스 모니터링을 하는 클라우드 인사이트 상품에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서버들을 감시하다가 설정해둔 조건인 CPU 사용량이 80%가 넘어갈 경우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정책 아웃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토스케일링 아웃 정책은 서버를 한 대 추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버가 한 대 생성이 되고 LB에 자동으로 바인딩 되면서 서비스에 투입이 됩니다. 관리형 DB 상품인 클라우드 DB 상품의 멀티존 HA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CDB 상품 생성 시 고가용성 지원 옵션을 체크하게 될 경우 리드라이트를 수행하는 마스터 DB 서버가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중화 구성이 됩니다. 추가로 멀티존 옵션을 체크할 경우 액티브 스탠바이 서버가 서로 다른 존에 생성되어서
멀티존 이중화가 손쉽게 구성이 됩니다. 추가로 리드만 가능한 슬레이브 DB를 여러 개 구성하여 LB로 묶어서 제공을 한다면 DB 클라이언트 서버에서는 리드라이트를 하는 마스터 서버의 URL과 리드 온리용 슬레이브 서버 URL만 구분해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 사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액티브 마스터 DB 서버 장애 감지 시 반대편 존에 구성된 스탠바이 마스터 DB가 액티브로 올라오게 되면서 자동으로 페일 오버가 되며 마스터 DB의 접속 정보는 IP가 아닌 URL로 제공이 돼서 DB 클라이언트 서버들은 별도로 절체 작업이 불필요합니다. DB에 접속하는 서버들은 접속 정보인 프라이빗 도메인만 알고 있으면 되고 마스터 DB 서버가 페일오버 될 경우 DNS의 A 레코드에 페일오버된 마스터 DB 서버의 IP로 자동 변경됩니다. 테스트 CDB의 정보를 보시면 콘솔상에서는 프라이빗 도메인만 접속 정보로 제공되고 NS 룩업으로 확인했을 때 기존 마스터 서버의 IP인 192.168.110.6이 A 레코드로 등록되어 있다가 마스터 DB가 페일오버된 이후에는 KR 이존의 마스터 DB 서버의 IP인 192.168.120.6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DB 서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 마스터 DB와 연결되어 있는 DB 세션들은 끊기게 되니까 DB 세션 단절에 따른 재연결 부분은 접속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데이터 센터와 연결하여 서비스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구성의 경우 내부 사설망 연결을 위해 IPsec VPN이나 전용선으로 연결 구성하게 되시는데요. 이때 물리적인 네트워크 이중화를 고려한다면 멀티존 각각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회선 이중화 구성이 필요합니다. IPsec VPN 또는 전용선과 VPC를 연결하는 논리 게이트웨이인 VGW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회선 위치와는 무관하게 KR1존과 KR2존으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VGW와 IPsec VPN과 연결되는 내부 물리 회선은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측의 IPsec VPN 장비가 리슨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KR1존과 KR2존의 IPsec VPN 터널 구성 시 고객 데이터 센터 측의 IPsec VPN 장비에서 액티브 스탠바이 경로 정책 설정이 필요합니다. 장애 상황을 예를 들자면 KR1의 IPsec VPN 장비가 장애가 발생할 시 클라이언트 IPsec VPN 정책에 따라서 KR2의 IPsec VPN 장비로 경로가 페일오버가 되고 클라우드 측의 IPsec VPN과 VGW 물리 연결 구간도 페일오버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KR1존과 KR2존의 서버들과 통신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멀티존 구성 시의 고려사항을 요약하자면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간 이중화고요. IPsec VPN 장비 이외에 전용선으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전용 회선 물리 라인 이중화나 ISP 사업자를 고려한 회선 이중화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DR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멀티존을 활용한 이중화 구성을 설명드렸지만 DR 구성 관점에서 멀티존을 활용한 웜사이트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핫사이트 구성의 경우 멀티존을 활용한 이중화 구성에서 액티브 서비스 되던 구성을 단순히 액티브 스탠바이로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존은 하나 이상의 물리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서비스용 시스템을 싱글존에 구성을 하고 DR 시스템을 크로스존의 스탠바이 형태로 최소의 리소스로 구성합니다.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하고 서버를 정지해두면 데이터 저장 비용만 발생을 하고 서버 리소스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 정지 상태로 운영합니다. 운영존의 장애 발생 시 정지시켜 두었던 서버들을 시작을 하고 미리 받아둔 백업이나 데이터들을 동기화 작업을 한 이후에 서비스에 투입을 하고 CDB의 경우 마스터 DB는 자동으로 페일오버 돼서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고 슬레이브 DB를 추가해서 리드 온리 트래픽 처리를 위한 LB 구성까지 완료한 후에 서비스에 투입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금융 클라우드에서 DR 요건 충족을 위해서 멀티존을 활용한 핫사이트 구축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IPsec VPN까지 존별로 구성을 하고 DR 절체 시나리오 수립 및 복구 절차까지 작성을 해서 비상시를 대비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리전을 활용한 DR 구성입니다. 한국 리전과 일본 리전을 활용한 DR 구성 예제인데요. 리전 단위 DR 구성을 할 경우 LB를 각각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래픽 페일오버를 위한 글로벌 라우터 매니저 상품을 활용하여 구성한 예시입니다. 글로벌 라우터 매니저의 서비스 도메인에
CNAME 레코드로 한국 리전의 LB URL과 일본 리전의 LB URL을 등록하고 페일오버 설정을 합니다. 서버와 CDB의 경우도 리전 단위로 각각 구성되기 때문에 데이터와 파일 동기화를 고려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글로벌 라우터 매니저에서 주기적으로 한국 리전의 LB가 살아있는지 하피 체크를 하다가 장애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미리 설정된 페일오버 URL인 일본 리전의 LB로 서비스 도메인을 전파를 합니다. 서버와 DB 서버는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을 활용해서 싱크를 맞추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 투입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트래픽 처리를 위해 서버 증설 및 슬레이브 DB 서버를 추가합니다. 해외 리전까지 고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화재와 태풍, 지진 등의 재해 재난 상황 외에도 서비스 장애를 생각한다면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작업자의 실수로 DNS 전파 장애가 발생해서 리전 전체가 영향을 받았던 타 CSP의 케이스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국가 단위로 리전을 구분하고 있지만 공공 클라우드 경우에는 수도권과 남부권이 존이 아닌 리전으로 서비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클라우드에서 DR을 고민하신다면 리전 단위 DR 구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이미 익숙한 개념이고 저희 중간중간 딴 생각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저희 발표 스킬이 좀 부족해서 잠깐씩 숙면을 취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지막 장표에 한 장 요약을 애정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 중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도록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성이 필요합니다. 크게 4가지 관점에서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첫째로 순간적인 트래픽 처리 환경인 버스팅 환경에서의 대응을 위한 오토스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트래픽 분산을 위해 DNS와 LB를 활용해서 트래픽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능하면 멀티존을 활용한 서버 이중화를 고려하시고 CDB의 멀티존 이중화 기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백업 상품을 활용한 데이터 백업 자동화와 소산 백업을 하시고 리전 단위 DR 구성을 위해 GRM과 복제 솔루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극단적으로 요약하자면 멀티존을 활용해서 오토 스케일과 CDB 구성을 하고 액티브 형태의 미러드 사이트 DR 구성을 아주 손쉽게 하시고 백업 서비스로 소산 백업 하셔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물론 네이버 클라우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 솔루션 아키텍트인 저희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